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부터 40강 동안 리스닝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이번 강의 40강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탭스에서 얻을 수 있는, 탭스 리스닝에서 얻을 수 있는 400점 가까이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따라오시면서 집중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탭스 리스닝은 여타의 다른 시험과 다른 점이 있죠. 일단은 선택지 A, B, C, D만 제시가 될 뿐 어디에도 쓰여진 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시험보다도 100% 여러분들의 청취 실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바로 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요. 시작하고 나서 55분 정도의 시간 동안 1번부터 60번까지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지칠 정도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령이 사실은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탭스 리스닝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을 일단은 공부를 하고 가시면요.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변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희 강의는 초보자분들이 들으셔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1강부터 10강, 그 다음에 11강부터 20강 이런 식으로 10강씩 10강씩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문장과 그리고 문제의 형식에 따라서 40개로 재구성을 했어요. 이건요. 처음부터 이제 리스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탭스 리스닝이 뭐다, 이거다 라고 감을 잡으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완성을 하시려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는 탭스 리스닝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라고 느끼시면서 난 이걸 잡으면 되겠다 라고 느끼실 때 그 부분을 찾아 들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유형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탭스 시험장에 딱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다른 것들보다 집중하세요 이 말과 그리고 순발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이 말을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말을 꼭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40강 진행을 하면서 첫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집중하고 따라오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파트는 15문제씩 제시가 되고 있죠. 매 파트에서 다 맞으려는 욕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 처음에 문제 예시로 들어드리죠. 그 문제 들을 때 꼼꼼히 들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들으시는 훈련 계속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 유형별로 잘라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파트 1 유형이고요. 자, 오늘부터 10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탭스에서요. 파트 1 들어왔는데 의문사 의문문이요. 아주 중요하고요. 의문사 의문문 형태 몇 개만 연습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꼼꼼히 머릿속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은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의문사를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문사가 뭔지 를 듣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 다 생각해 보세요. when이나 why나 how나 what이나 많이 빈출되는 의문사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의문사를 들었다면 일단은 또 시제, 동사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득점자일수록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오답을 이렇게 내려고 출제자들이 꼬아낸 부분이 바로 시제예요. 시제를 놓치면 완전한 고득점 맞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의문사 잘 듣고 그 다음에 시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 자, 의문사 의문문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yes나 no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으로 질문했을 때 yes, no에 관한 답변 절대 안 된다는 거. yes, no로 답변을 하면 일단은 소거하고 들어가는 훈련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 하나하나 문제 설명하면서 세세한 문법 설명 안 합니다. 이건 리스닝 시험이고요.
여러분들 문법 설명 지금 해야 될 이유 없겠죠? 자, 이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순발력 연습을 하실 거고요. 저는 아주 뭐 사소한 단어들, 리스닝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오답으로 가지 않게 논리적으로 왜 이 답이 맞는지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 1강 시작합니다. 요 세 가지 생각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Yes, no question 되지 않습니다. Yes, no 답변 맞지 않습니다. 자, 1강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듣고 오시죠. When will I know if I'll get the dormitory or not? A. The mortgage for the apartment is very high. B. Wait a few days and we'll notify you. C. You need to back off for a few days. D. You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1-4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when will I know if I'll get the dormitory or not 이라고 표현했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의문사 when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when으로 물어보면요. 어떤 시점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시점이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시제를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죠. 자, 분명히 들었습니다. When will I know?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when이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가 미래 시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래 시제에 제시가 됐으면 선택지에서 A, B, C, D 중에 미래의 답변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when will I know? 내가 언제 알겠냐? 라고 표현을 했군요. 자, if I will 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어떤 원어민도 I will 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if I'll 그냥 I'll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지. 자, 언제 할 수 있냐? 자, if I'll get the dormitory or not. 내가 언제 그 기숙사에 될지 안 될지 언제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when will I know? 라는 표현만 가져가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A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요, 여러분, the mortgage for the apartment is very high 라고 표현했습니다. mortgage는요, 담보대출금이에요. 여러분, 담보대출금이라는 표현 탭스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적당할까요? 담보대출금이 높다라는 얘기는 지금 전체 문맥상 전혀 맞지가 않고요. 지금 언제 알 수 있냐라는 정확한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 wait a few days and we will notify you 라고 표현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될 수 있는지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적당하겠죠?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B로 가셔도 되는데 일단 보류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B밖에 제시가 안 됐으니까 들으면서 잠깐 세모해 주세요. 자, 며칠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 들을 때 will 이렇게 들리셨죠? 자, you need to back off for a few days 라고 표현했군요. backup라는 얘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너는 며칠 정도 더 물러설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뭐 기숙사 언제 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물러서라는 표현도 어색하기 때문에 C도 소거해 주시고요. 자, you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ne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advantage라는 표현은 take advantage, 지금 이 기회를 이용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자, opportunity를 이용해라 라는 얘기인데 기회라는 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when이라는 의문사로 물어봤고요. 미래 시제라는 will로 물어봤습니다. will이라는 시제, 미래에 언제 할 수 있는지 시점을 물어봤고요. 자, 선택지 B를 보시니까 wait a few days, 며칠 기다리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B는 문제없이 되겠습니다. 며칠 기다리면요, 이게 줄게요 라는 답변으로 when으로 물어봤을 때 wait a few days and we will notify you 라고 하는 B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B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 문제 when으로 물어봤을 때 will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도 동시에 시제까지 파악해 주신다면 B가 아주 완벽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문사인지 집중하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How did you find out that Jennifer's getting married? A. She's finally tying the knot. B. I tried to get hold of her. C. She sent me an invitation. D. It was a lovely wedding. 자, 두 번째 문제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how did you find out?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how로 물어봤습니다. how라고 하면은 어떻게 라는 이야기죠. 자, 시제를 보니까 did you 라는 지금 시제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알게 됐냐? 제니퍼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너 제니퍼가 결혼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How did you find out that Jennifer's getting married? 라고 표현했는데 자, she's finally 자 보시면은 tying the knot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tying the knot 라고 하면 어떤 끈을 묶는다 라는 의미에서 와서 결혼을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녀가 마침내 결혼을 한다. 지금 남자가 궁금한 건 이 여자가 제니퍼의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냐죠. A는 자 결혼을 한다라는 건 뭐 시점도 맞지 않고요. 과거로 물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의미상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I tried to get hold of her 이라고 표현했군요. 여러분, 자, get hold of her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녀를 잡다라는 표현이죠. 그녀를 잡기 위해 try to 라고 표현했습니다. try to는요, 뭔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다라는 의미죠. 자,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야, 그녀를 잡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했어 라는 표현인데 자, 그녀를 잡기 위해서 왜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she sent me an invitatio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그래서 그녀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가능하겠죠? 어떻게 그녀가 결혼하는 거 알게 됐냐? 그녀가 나한테 초대장을 보내줬거든 이라고 하는 C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죠? 자, 일단은 C는 정답으로 가능한 답변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과거 시제로 how did you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she sent me 라고 해서 send의 과거 형태가 되는 게 아주 맞겠죠. 다음 갑니다. It was a lovely wedding. 자, 시제가 일단은 과거 시제 was였습니다. 결혼이 어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완벽한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결혼식이 어땠냐라는 게 아니라 네가 걔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답은 C로 가시는 게 가장 맞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또 같이 들어보실게요. 집중하고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How many days a week do you work? A. I usually work 5 days. B. I don't work every weekend. C. I often work long hours. D. I don't have any days off.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2-3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How many days a week do you work?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질문이요. how였습니다. 여러분, how로 물어보는 것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how로 물어봤을 때 빨리 다음 단어 캐치합니다. 자, how로 물어봤을 때는 many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일을 하냐 일주일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how many days입니다. 너 며칠을 일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요일과 뭐 며칠을 일하냐 이런 의미죠. 가겠습니다. I usually work 5 days라고 표현했습니다. 나 보통 5일 정도 일해. 나 5일 일해. 며칠 일하냐라는 답변으로 아주 정확하겠죠? 그런데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Every weeken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걸로 답을 했습니다. 이걸로 답을 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 I don't work. 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주 주말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말에 일을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더 적절한 정답이지 여기에서는요 일주일에 며칠 일하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접적인 답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내가 5일을 일한다 라고 말해주는 게 맞지 거기다가 주말에는 매주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는 건 조금 벗어난 답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우시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파트 리스닝 1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고득점자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이 파트 1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더 직접적인, 더 먼저 할 수 있는 답변을 찾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5일을 일한다라는 거 how many days와 딱 맞아 떨어지는 답변으로 A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I don't work every weekend라고 표현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벗어난 답변이고요. 자, I often work long hours라고 표현했는데 자, 오랫동안 종종 일하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I don't have any days off라고 표현을 했는데 days off라고 하면은 여러분 쉬는 날. 자, 잘 보세요. day off라고 하면은 일을 쉬는 날을 day off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뭐 하루 휴가를 얻다라고 하면 앞에 동사 take를 써서 보통 take a day off라는 표현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how many로 물어봤고요. 정답은 5일 정도 일한다 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 day off는 다시 한번 휴가, 그래서 앞에 take라는 동사랑 어울린다는 표현도 그리고 have도 가능하겠고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도 듣고 오실게요. 어떤 의문사, 의문문인지 의문사 잡고, 시제 잡고, 선택지 잡고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중하세요. Where do you want this sofa? A. Put my name on it. B. Please don't do that. C. Put it right there. D. So far, so good.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4-13번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where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where라고 하면은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죠. 자, where do you want that sofa?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파를 어디다 놓을까? 라고 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put my name on it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put my name on it 이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좀 적어라 이런 의미인데 내 이름을 거기에 기재하세요. 어디다가 기재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please don't do that 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인데 자, 이 소파를 어디다 둘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까요? 일단은 보류할까요? 그 다음에요. 자, put it right ther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놔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지금 정사 put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 놔주세요 right there 이라고 표현해서 어디다 놓을까요? 라는 거에서는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아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좋아요. 어색하겠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 where로 물어봤습니다. 장소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 이것과 가장 어울리는 답변은 저기다 놔주세요 라고 해주는 put it right there 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딱 맞아떨어지겠죠. 하지 마세요는 어색하겠고 그리고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어디다 놓을 거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다 놔주세요 라고 말하는 C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바로 들어보실게요. 집중하고 의문사 의문문 시작합니다. How soon can the parcel be delivered? A. It was no trouble at all. B. It took at least a week or two. C. The day after tomorrow at the earliest. D. Delivery is included in the cost. 자, 이번 문제는 5-10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how soon can the parcel be delivered? 라고 표현을 했군요. 자, how soon can the parcel be delivered? 라고 표현했는데 자, how soon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빨리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소포가 배달이 될 수 있냐라는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가겠습니다. It was no trouble at all 이라고 표현했군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요거는 시제도 틀리고 자, 답변도 어색하고요. 자, it took at least a week or two 라고 표현했는데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 걸린다 최소한 이라는 의미인데 앞에서 동사를 잡으셨어야 되죠. takes라고 하면 되겠지만 took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 때문에 안 되죠. 탭스에서 아주 좋아하는 동사 시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표현이죠. 자, 이거는 내일 모레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at the earliest라고 표현해서 뭐 빠르면 내일 모레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언제쯤 배달이 됩니까?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는 C는 무리 없이 답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C는 가능하겠고요. 요거는 뭐 시제도 가능하고 이르면 내일 모레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니까 그쵸? 시제도 가능하고 답변으로 내용상도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ivery is included in the cost라고 표현했는데 자, delivery라 그러면은 배송료예요. 자, 배송료가 delivery 그러니까 배송비죠. 그러니까 배송비가 요금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D가 답변이 되려면 배송비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야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배송 날에 대한 시점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무리 없이 C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이 부분도 뭐 delivery is included in the cost 이 표현 있죠. 여기서도 뭐 included in the 여기서 included와 in과 더가 연음 처리돼서 뭐 included in 여기 거의 한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정지시켰다가 다시 반복하셔서 듣고 반복하셔서 듣고 이런 훈련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입으로 몇 번씩 따라 읽어주시면서 리스닝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다음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하고 같이 함께 가보시죠.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Lee? A. I get to do something different every day. B. I'm really going to get in shape this year. C. I used to go jogging every morning, but it got boring. D. I think swimming's the best way to keep fit. 자,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6-13번 문제고요. 와, 드디어 what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what이라고 하면요. 무엇이라는 뜻 다들 알고 계세요. 선생님, what이라고 파트 1에 나오면요.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일단은요. 잘 들어보실 때 what 다음에 나오는 명사 표현을 특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what's your New Year's 뭐죠? resolution입니다. 자, 새해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resolution이에요. 이 새해의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what 뒤에 나오는 명사가 무엇인지 꼭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I get to do something different every day. 나는요,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해요. 어색하겠고. 자, really going to get in shape this year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get in shape라는 표현은 몸매를 만들다. 이 표현이에요. 몸을 만들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살을 빼다, 몸 관리를 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나는 진짜로 이번에는 몸 관리할 거다 라는 거예요. 새해의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I'm really going to 라고 해서 가까운 미래의 시점을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몸 관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자, 이런 답변, 모범 답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정답 B로 체크해 주시고요. 뭐 C를 보시면 I used to go jogging every morning but it got boring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used to라고 하면은 뭐뭐 하고 난다 이런 의미죠. 나는 뭐 조깅을 매일 아침에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지루해 라는 거죠. 새해의 계획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는 어울리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 I think swimming's the best way to get fit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수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한 답변이지 새해에 계획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처럼 가까운 미래 시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가 이걸 하겠다. 올해라고 또 제시가 됐잖아요. 정답은 B. 완벽하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함께 들어보시죠. So, what's the movie about? A. Yes, it was really exciting. B. Oh, it's one of those cowboy stories. C. I saw a movie called Nightlife.
D. Don't bother. It's a bomb. 자, 여러분 이번 문제 역시 시작이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6-15번 문제가 제시가 됐었고요. 자, what's the movie abou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what about? 이라고 what about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떠냐. 자, what about? 이 영화가 어떠냐 라는 이야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yes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선생님 yes네요. 소거해도 될까요? 소거하세요. 그쵸? 자, really exciting. 정말로 흥미로웠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yes, no question이 아닌데, yes로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it's one of those cowboy stories라고 말했는데요. 영화가 어떤 거에 관한 거냐, 그 영화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영화는요, 카우보이에 관한 영화예요. 가능하겠죠? 자, B는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자, 나는 영화를 봤어. Nightlife라는 영화를 봤어. 이거는 무슨 영화 너 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한 답변으로 여기서는 그 영화가 어떠냐? 그 영화는 뭐에 관한 거냐? about이란 전치사까지 썼기 때문에 그거는 카우보이들에 관한 이야기야. 카우보이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직접적인 답변이 되겠죠. 어떤 영화를 봤냐라는 질문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don't bother. It's a bomb 이라는 표현. 쌤, 저 이거 잘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don't bother 이라는 표현은 파트 1, 2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런 표현으로 많이 제시가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가 어땠냐, 영화가 뭐에 관한 이야기였냐라고 하는 걸 약간 미루어 봤을 때 bomb이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 아니야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실패 중에 대실패가 bomb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on't bother, it's a bomb 이라고 표현을 하면 야, 그거 굳이 애써 보지 마. 그거 굉장히 별로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D도 어색하겠죠. 수고하지 마세요. 이 말은 보지 마세요. 그건 좀 별로예요. 라고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그 무비가 뭐에 관한 이야기냐라고 하니까 자, 그 영화는 카우보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해주는 B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같이 함께 들어보시죠. 집중합니다. What's all that noise upstairs? A. They need to call the police. B. I wonder where it's coming from. C. I don't want to be too noisy. D. They're probably having a party. 자, 여러분 이번 문제 역시 시작이 what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what으로 물어보면서 위층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what, 뭐냐라 그래서 그것의 출처나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자, they need to call the police. 자, 그 사람들은 경찰을 불러야 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나도 궁금해. I wonder. 나도 지금 궁금한데 where it's coming from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 지금 일단은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단 upstairs라는 거는 알고 있어. 간단하게 어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소리가 무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where it's coming from 이 표현보다는 지금 이 소리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be too noisy 라고 해서 나는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어색하겠고 They're probably having a party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들이 아마도 파티를 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해서 그 소리가 지금 뭐냐 라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아마 걔들이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리일 거야 라고 해서 위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인지 여자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아마도 파티를 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시끄러운 파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답변에 가장 적절한 답변은 정답 D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집중하고 같이 듣고 오시죠. How did you go to work today? A. I had to go in early.
B. By subway and bus? C. Nothing unusual happened. D. I'm feeling much better. Thanks. 자, 이번 문제는 의문사 how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how로 물어봤고요. 자, 어떻게 왔냐라는 겁니다. How did you go to work라고 표현했죠. go to가 아니라 How did you go to work today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러 왔냐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죠. I had to go in early. 말도 안 되고, 그쵸? 자, 일찍 가야 된다. 그 다음에 by subway and bus.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요. 지하철과 버스요. 이용해서 왔어요. 간단한 명사 표현으로 이것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는, 경로를 물어보는 답변으로 적당하겠죠. 자, nothing unusual happened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unusual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다들 아세요. 하지만 뭐 nothing unusual happened라고 딱 들었을 때 한 번의 느낌이 안 오셨던 분들은 잘 보세요. unusual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요 의미가 특이한 이게 와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nothing 이라는 첫 번째 단어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특별한 일이 좀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도 소거하고요. I'm feeling much better, thanks라고 표현했는데 좀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지금 컨디션이나 기분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지금 현재의 당신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거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일하러 왔냐, 일하러 오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어떤 뭐 도보로 왔다, 뭐 이런 것들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by subway and bus라고 하는 정답 B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죠. 무리 없이 B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how로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의문사일까요? 여러분 같이 답 찾고 오실게요. 시작합니다. How come my name's not on the speakers list? A. Thank God. B. Sorry, there was a mix-up. C. I'll make a note of that. D. The meeting's been postponed. 자, 여러분 9-5번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요. 탭스에서 아주 좋아하는 의문사 유형입니다. 근데요.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틀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how come이라고 물어봤는데 how come이 뭐죠? how come 어떻게 왔냐입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게 문제죠. how come은 여러분 한 단어로 무조건 앞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why라는 단어로 같이 바꿔서 보시고요. Why my name's not on the speakers list? 연사 리스트에 내 이름이 왜 없는 거니? 여러분 정말 완벽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요. 그 대화에 직접 가셔서 이 화자들의 하는 목소리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남자의 목소리는 약간 격앙돼 있어요. 내 이름이 왜 연사 목록에 없는 거니? 내 이름이 왜 연사 목록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그것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살짝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당신의 이름이 없는지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이름이 없어서 미안하다, 넣어주겠다. 이 정도가 가능하겠죠? 가겠습니다. 자, 얘는 thank God 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는 거야? 다행이다. 어색하겠죠? 자, 미안해요. There was a mix-up. 믹스업이라 그러면은 약간의 혼동이에요. 약간의 차질, 약간의 혼동, 약간의 어떤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sorry라고 해주는 답변과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 will make a note of that 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메모를 해둘게.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the meeting's been postponed 이라고 표현했는데 회의가 연기가 되었다. 시제도 맞지가 않고 왜 갑자기 회의가 연기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의도를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왜 없어? 내 이름 여기 왜 없는 거야? 적어도 해명을 듣고 싶거나 미안하다, 혼동이 있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남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미안하다, 거기에는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해주는 B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답 B로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또 어떤 의문사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의문사, 의문문 듣고 계시고요. 어떤 의문사인지 파악하는 것, 시제 파악 중요합니다. 끝까지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듣고 오시죠. What time does the play begin? A. It's 4:45. B. Just in time. C. At 7 o'clock. D. It's 3 hours long. 자, 이번 문제 10-5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요 이번 문제 의문사 정말 확실히 들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what이라고 물어봤을 때 뒤에 명사 주목하라 그래서 time까지 잘 들었어요. What time? 근데요, 선택지 답 못 찾았어요. 끝까지 들으셔야죠. 자, 언제 그 쇼가, 그 연극이 시작이 되냐라는 거겠죠? 자, 잘 볼게요. What time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사실 맞겠죠. 자, it's 4:45. 선생님 저 이거라고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4:45까지 찾으신 건 아주 좋았어요. 4:2라고 하면은 몇 시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5시에서요. quarter이라 그러면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4등분해 보세요. 4분의 1은 몇 분이죠? 요거는 바로 15분이에요. 거기다가 뒤에 2가 붙어서 15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5시 15분 전입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just in time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겨우 시간에 맞춰서 in time, 정시에 이런 거. 겨우 시간 안에 이런 의미라 말도 안 되고 at 7 o'clock, 7시에 시작합니다. 정확하죠? 연극 몇 시에 시작해요? 7시요. 이거죠. 이거는요. It's 4:45라는 얘기는 어떻게 질문하면 이 답변이 나올까요? 여러분 답변 어떤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니? 지금 몇 시니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한 게 A고요. 지금 여기는 몇 시니가 아니라 연극이 언제 시작하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C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자, It's 3 hours long 이라고 하면 이거는 How long is the play? 라고 물어봤을 때 3시간 진행이 되는 연극이야 라는 답변이겠죠.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정답 C고요. 자, C로 체크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정확한 시각을 물어보는 표현이었고요. A처럼 지금 몇 시니? 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답 가능한 것까지 체크해서 오답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하셨어요. 계속 잘 들으실 준비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듣고 오시죠. When's Kathy's baby due? A. She's not doing well due to the weather. B. I heard it'll be the end of next month. C. She and her baby will visit us next week. D. Next Saturday will be her first birthday. 자, 여러분 다음 문제는 11-7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선생님, 저요 when 다시 찾았어요. when 다시 나온 거 봐서 미래 빨리빨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미래인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미래 없어요. 미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미래가 뭐였냐면 요거 due였어요. due는요. 자, 예정된이라는 의미죠. 선생님, 그러면 캐시의 아이의 예정이 언제죠? 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베이비 듀예요. 자, 그래서 이 캐시의 아이의 예정된 날,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 어디에도 will이란 표현은 없지만 듀를 사용해서 여기에서는 얘 자체가 미래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답변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선택지 가겠습니다. 자, she's not doing well due to the weather. 자, 같은 단어가 선택지와 질문과 반복이 되면은 빨리 피해 주시는 훈련 조금씩 연습해 주세요.
due라고 하면요. 여기서 뒤에 due to도 제시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 전치사고요. 자, 그 날씨 때문에 she's not doing well. 잘하지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due to를 사용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아이의 출산 예정일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소거합니다. I heard it will be the end of next month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내가 듣기에는 그것이 그렇죠. 다음 달 말이라고 들었어. 잘 보세요. It will be 미래 시제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t라고 하면은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죠. 출산 예정일이 다음 달 말이라고 들었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B에서는 아주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C 가겠습니다. 자,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will visit us next week.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 아기랑 같이 올 거야? 말도 안 되고 아기를 이렇게 같이 임신한 상태로 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next Saturday will be her first birthday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이 그녀의 첫 번째 생일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벌써 돌이 됐나요? 이것도 어색하겠죠? 여기서 맞는 건 아이의 출산 예정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it will be 언제다 라고 해주는 B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들어보실게요. 어떤 문제일까 집중하고 다음 문제 의문사 집중합니다. 시작할게요. Why do you have a long face? A. My cat died last night. B. I had a facelift. C. Can you tell the difference? D. I'm not sure of its length. 자, 다음 문제는요. 11-14번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Why do you have a long face?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 long face는 긴 얼굴이잖아요. 왜 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건가요? 왜 긴 얼굴을 넌 가지고 있니? 너 못생겼니? 이런 건가요? 아니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롱페이스라 그러면 긴 얼굴이 아니라 지금 기분이 우울한 얼굴, 그쵸? 기분이 우울한 얼굴이 롱페이스예요. 요걸 가지고 탭스에서 성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갑니다. My cat died. 자, last night. 내 고양이가 지난주에 죽었어. 우울한 얼굴을 한 이유예요. 여러분, 탭스에서 의문사, 의문문에서 가장 어려운 의문사가 why입니다. 왜냐면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고양이가 지난밤에 죽어서 내가 우울한 건 충분한 우울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I had a facelift 얼굴을 당겨줬다 이런 부분은 주름 제거를 좀 했다 말도 안 되죠. 주름 제거를 했다. 재미스라고 낸 문제인가요?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the difference라고 표현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알겠냐? 차이점을 말해줄 수 있냐? 라는 표현도 어색하겠고 I'm not sure of its length 그 길이를 잘 모르겠다 라는 것도 어색하겠죠? 이 long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장난이었죠. 그렇죠? long face라는 거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우울한 얼굴 그리고 왜 우울했는지 의문사 why로 물어봤기 때문에 why까지 잡으셨어야 되고요. 왜 우울한 얼굴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 고양이가 지난밤에 죽어서요 라고 해서 우울한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는 A가 적절한 답변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문제는 또 어떤 의문사일까요? 마지막 집중합니다. 여러분 듣고 오실게요. When does the parade begin? A. On the 4th of July. B. Once all the floats arrive. C. In front of City Hall. D. Annually on Independence Day.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3-15번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5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탭스에서 특히 파트 1은 선택지 2개, 3개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 1%의 오차를 찾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 1%의 오차를 찾으셨던 분은 고득점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연습을 더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When does the parade begin? 언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냐?
가능한 건 3가지 정도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When does the parade begin은 언제 이 퍼레이드가 시작이 되냐. 여러분들 어려우면요. 이 퍼레이드 속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여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퍼레이드 언제 시작해? 퍼레이드가 일어날 것 같은 주변 상황이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on the 4th of July 7월 4일 날 7월 4일 날 이라고 답변을 하려면 여러분 When does the parade begin이 아니고 When is the parade로 질문을 하셔야 더 적절하죠. 다시 한번 When is the parade? When is the parade? 라고 물어보면 On the 4th of July. 그리고요. When is the parade? 라고 물어보면 Annually on Independence Day.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가 언제 시작돼? begin이라는 게 나왔어. 그쵸? 그래서 when is the parade랑 좀 차별화됐어요. 그쵸? 퍼레이드가 언제 시작해? 이거는요. 시작 시점을 물어보고 있지 시작되는 날이나 구체적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Once all the floats arrive 라고 표현했는데 once는 여기에서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자 all the floats arrive란 얘기는 여기서는 floats는 무대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행사가 막 벌어지나 봐요. 무대차가 도착하자마자 시작할 거야. 도착하면 begin과 가까운 미래, 바로 일어날 미래를 물어보는 시점에 관한 걸로는 아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 front of the city hall, in front of city hall 이라고 하면 시청 앞이라는 거는 장소를 물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오답. 거기에다가 A와 D는 when is the parade까지 물어봤을 때 더 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퍼레이드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냐라고 하면은 B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죠. A랑 D로 체크하셨다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푸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float라는 단어가 잘 안 들려서 제외를 하셨다면 이것도 너무 쉽게 푸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랑 D랑은 조금 어색하지 뭐 않지만 그 제 2차적인 답변 이렇게 또 정확한 의문문의 또 형태가 있기 때문에 A랑 D보다는 정답은 B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고요. 이런 문제를 주의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의문사, 의문문 첫 강의 시작을 해봤고요. 15문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파트 1이 10강이 진행이 되는데 매 강의마다 15문제씩 각각의 유형을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 1에서요. 안 다뤄보는 유형 없이 15개 문제 계속 10강 동안 풀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결코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실 때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그 문제를 틀렸다면 많이 틀리시면 안 돼요. 15개 중에. 그 중에 내가 이 의문사, 의문문 만약에 의문사, 의문문이라면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의문사가 내가 왜 안 들리는지 그리고 이거에 관한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스스로 느끼셔야 되고 계속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의문사, 의문문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많이 등장을 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say?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들으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시나요? What do you say to? 그다음에 뭐 ing 표현이 나오는데 What do you say to ing는 이거는 어떤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say to 뭐 catching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어떠니? 그럴 때 What do you say to? 라고 할 때 요 의미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 거 요것도 참고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을 할 때도 나오는 표현들도 조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0강 달리실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오늘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요. 반드시 탭스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조금만 준비를 하면 어떤 시험보다 준비했던 효과가 2배, 3배 훨씬 더 큰 시험이 탭스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저 따라오시면서 40강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